지난달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10명이 친구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학폭위는 5명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나머지 5명은 교내 봉사활동 조처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이 같은 학폭위 처분의 배경과 과정 등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5학년 같은 반 남학생 10명은 A군의 양팔을 붙잡고 놀이매트로 끌고 가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올라타 간지럼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멱살과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지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쉬는 시간 괴롭힘을 피해 다른 학년 화장실에 숨은 A군을 찾아가 도구를 이용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어 끌고 가기도 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8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심의 결과 5명은 학교폭력이 아님, 또 다른 5명은 학교폭력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선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5명에 대한 결정 이유입니다. 통상적인 놀이 행위로 인식해 참여했고 일명 악귀 퇴치놀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A군을 안고 평상시처럼 뒹굴거리는 행위만을 함, A군이 가장 크게 피해를 호소한 요일에 등교하지 않은 점, 또 A군이 숨어있던 다른 층 화장실에 그 시간 우연히 방문한 점 등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이 같은 학폭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관점보다 놀이였다거나 몰랐다는 집단 가해자의 진술이 더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위원들의 결정이 가해 학생들의 위주로 그 심각성을 바라보지 않았나 좀 싶고요. 심각성이라는 것은 피해 학생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걸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또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3호 처분이 내려진 이유 등을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철미 기자,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줄여서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위원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물론이고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 또 피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합니다. 네.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앞서 11월 8일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열렸다고 했는데요. 이날 하루만 열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일 오전 11시에 피해자 조사가 있었고 오후에 가해자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소위원회의 심의와 조치 결정까지 하루 만에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보통 학폭위에 올라오는 사안들을 보면 조사 대상이 많아야 3명에서 4명 정도인데요. 자, 이번 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11명에 달합니다. 네. 자, 과연 하루 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느냐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인데요. 피해 학생 측의 법률 대리인과 이혜준 학교폭력 연구소장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조사를 해야 하는 학생만 해도 피해 학생 포함 11명이거든요. 11명을 1시간씩만 잡더라도 사실 11시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를 보고 사실관계를 좀 파악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처분도 내려야 한다면 과연 하루 만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을 사안인지
그것도 조금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명확히 그 사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돼요. 지금처럼 다수의 아이들이 폭행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이 혼합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심의 쪽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학교 폭력이 아닌 결정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 결정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학교 폭력 3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 학폭위의 결정 이유도 짚어주시죠. 심의위가 이렇게 결정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학교폭력 판정 점수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 판단 요소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입니다.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학교폭력의 지속성 부분은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지한 시점이 괴롭힘 행위가 진행된 3일 중 하루에 한정됐다며 낮음으로 판단했고, 고의성 부분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1학기부터 해왔던 몸으로 하는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장난을 이어갔던 것으로 역시 고의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다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고 본인들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매우 높음. 다만 화해 정도는 피해 학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낮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각성 부분인데요. 학폭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행위가 아니라 집단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놀이의 일환으로 의도하지 않았다며 낮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정 점수 6점으로 이 학교폭력 3호 교내 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건데요. 이 사안과는 별개로 이 학교폭력 3호와 4호 처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요. 네, 이것도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처분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면 사과에서부터 퇴학까지 9호로 갈수록 처분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학폭 1호부터 3호 처분까지는 학교폭력 사실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하지만 학폭 4호 처분의 경우엔 졸업 후 2년까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선 관련한 전문 로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자, 이혜준 학교폭력 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적어도 집단에 의해서 아이가 폭행을 당한 건데 당연히 그거는 가중적으로 선도 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3호 조치를 내린 거는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논리일 거예요. 네, 억울한 피해자도 또 억울한 가해자도 없게 하려면 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